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학원에서 토플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최지욱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8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뉴 토플, 그러니까 새로운 토플의 리스닝 섹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예습하고 복습하고 전략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토플 리스닝 시험에서 여러분 가장 일단 1번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토플 리스닝 세션은 변한 것이 없다예요, 여러분. 사실 시험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문제 유형 같고요. 내용도 같아요. 단어도 같아요. 즉, 공부하는 방법, 전략 전부 다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점수를 계속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내가 원하는 목표 점수를 만들지 못했다. 근데 시험이 변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동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시험 구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 리스닝은 conversation과 lecture로 나뉘죠. conversation은 말 그대로 대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lecture는 수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conversation은 5문제씩이 출제가 되고요. lecture는 6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변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개수요, 개수. 자, 기존에 conversation 1개, lecture 2개가 나오는 것을 한 세트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가시면 2개 세트의 시험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는 3개 세트의 시험이 나왔던 것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conversation 2개가 나올 때는 lecture 3개가 나오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conversation이 3개가 나오는 날은 lecture가 4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짧은 버전의 시험이 나온다. 그러면 총 문제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네, 28개, 28문제가 되는 거고요. 긴 버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39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개수가 줄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짧은 문제 개수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개수라고 한다는 건 컴보 개수, 렉처 개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짧은 시험이 될 거냐, 긴 시험이 될 거냐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걸리는 거라는 것은 기존의 시험과도 같습니다. 자, 시험에 걸리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아요. 예전 같으면 여러분 2세트가 나왔을 때는 총 시험 시간이 60분이 걸렸고요. 3개 세트가 나올 때는 90분이 걸렸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 개수가 줄어들면서 자, 짧은 시험이면 41분 내에 시험이 끝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긴 시험이면 57분의 시험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결국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우리한테 심리적하고 신체적 부담이 확실하게 줄어들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던 피드백이 뭐였었어요? 자, 3개 세트 시험이 나왔을 때 선생님 저는 너무 시험 시간이 길어지니까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요. 멘붕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그냥 자포자기 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솔직히 90분 동안 이미 리딩 시험을 본 다음에 리스닝 90분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힘들어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시험이 확실하게 시간이 줄어들므로써 그런 위험 부담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시험을 칠 수 있고요. 신체적으로도 훨씬 부담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토플로의 변화는 리스닝만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한테 훨씬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점수를 더 빨리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좋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점수 계산 얘기해 볼게요. 똑같아요. 각 섹션 모두 30점으로 배분하고요. 총점은 120점이고요. 리스닝 그래서 30점 만점인 것 같습니다. 자, 28개 문제가 나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28개 맞췄으면 30점. 그 다음 문제 개수는 몇 점? 이렇게 점수표가 존재할 거고요. 맞힌 개수에 따라서 점수가 환산되어서 30점 만점이 됩니다. 자, 4번 My Best Scores를 한번 봐주셔요. 이게 또 새로운 IBT 토플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적 제출일을 기준으로 2년 내의 시험 점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유효기간은 그러니까 2년이에요. 그런데 각 4개의 섹션 점수 중에서 최고의 점수를 합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때까지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 어땠어요? 아, 리딩 점수를 정말 최고로 받았어요. 근데 리스닝 시험을 제가 너무 못 쳐가지고요. 총점은 똑같아졌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총점은 똑같아서 점수 변화가 없어요. 이러면서 슬퍼했던 일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4개 영역 중에서
내 최고의 점수를 자동적으로 합산해서 리포트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한테 훨씬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시험을 망쳤어도 다음 시험을 봤을 때 그 과목 점수를 올려주면 지난 시험에서 잘 봤던 다른 과목 점수를 쓸 수 있으니까요. 자, 더 쉽게 내가 원하는 목표 점수에 달성할 수 있고 더 쉽게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좋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스닝 시험의 특징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리스닝은 문제를 미리 볼 수 없는 시험이에요. 자, 본문이 나오고 있다, 컨버세이션이 나오고 있다, 렉처가 지금 나오고 있다 했을 때 자, 화면에는 교수님 사진이 떠 있거나 학생과 교수님이 대화하는 사진이 떠 있거나 그래서 문제는 미리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문제 미리 볼 수 없습니다. 공부하실 때도 문제를 미리 읽으면서 문제 푸는 것은 그 시간은 버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 리스닝 공부 시간이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앞문제로 돌아갈 수 없어요. 자, 리스닝 시험에 또 두드러지는 특징이잖아요. 앞문제로 돌아갈 수 없어요. 3번 풀다가 아 맞아 2번 나 틀린 것 같았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험이라는 거. 자,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나는 곧 지금 시험을 본다. 이달에 지금 시험을 볼 거다. 근데 지금 공부할 때 3번 풀다가 다시 2번 돌아간다거나 이런 거 옳지 않아요. 왜냐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지금 이거 자신 없는 문제야. 그러면 best guess를 하는 거예요. 오답 유형 적용해서 제껴주고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을 골라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도 훈련의 일부분이거든요. 자, 시험을 조만간 보실 분들은 앞문제로 돌아가지 않는 훈련도 해주셔야 한답니다. 자, 그 다음 2번 들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듣고 그걸로 끝이랍니다. 자, 수업 목표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 수업에서는 여러분 크게 2가지 얘기를 하죠. 첫째, 기본 체력, 둘째, 스킬. 자, 리스닝 기본 체력을 만든다라고 제가 적어드렸어요. 여러분, 기본 체력이라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 톨의 단어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다 알아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 체력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스킬을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킬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스킬하고 기본 체력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를 먼저 더 습득하게 되게요? 스킬을 먼저 습득해요. 자, 스킬은 한 단어에만 반응해도 되거든요. important, reason, 이렇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더 먼저 습득할 수 있어요. 자, 스킬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킬을 적용할 수 없어요. 기본 체력이 없으면. 자, 기본 체력이라는 것은 스킬을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이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완벽하게 다 알아들어서 30점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말하는 게 뭐죠, 여러분? 60%만 들으면 이미 30점은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스킬을 쓸 수 있어서 기본 체력에다 스킬을 씌워서 점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킬을 씌울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을 기본 체력이라고 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기본 체력이 없으면 스킬을 쓸 수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기본 체력입니다. 자, 그 다음 스킬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킬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문제를 예상하는 능력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닝은 문제를 미리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렉처를 가지고 예를 들어봅시다. 렉처는 평균 5분에서 6분 정도의 길이로 출제가 됩니다. 거기에 6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장이 다 답 나오는 문장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1분 만에 정답 문장이 하나씩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정보다. 어머, 여기서 문제 나올 건가 봐. 어머, 이거 답인가 봐. 이렇게 예상하는 능력을 리스닝에 있어서 스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컨버세이션과 렉처의 흐름을 쭉 계속 이제 정리하면서 적응을 하겠죠.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 강조 부분을 정리하는 거예요. 출제 포인트를 이용해서 아, 이럴 때 문제가 나오는 거지. 이걸 정리해서 익히는 거예요. 자, 출제 포인트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정답이 나오는 부분을 알아볼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스킬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습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날 수업에서 다루는 문제를 미리 풀어 오셔요. 자, 문제를 풀고 채점을 했어요. 틀린 문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틀린 문제에 답 나오는 부분을 확인을 해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셔요. 그리고 왜 틀렸는지 고민을 해보신다. 그러면 수업의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예습이에요. 자, 복습 방법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 저를 미리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수업은 크게 2가지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스킬을 얘기하는 출제 포인트. 둘째, 복습 방법이에요. 이 2개 축으로 돌아가는 수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복습 방법은 conversation과 lecture 두 개로 나누어서 제가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먼저 conversation 복습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랐던 단어가 수업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단어 정리하세요. 단어를 먼저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외우고 복습 시작하는 거라서 제가 0번이라고 했어요. 0단계 단어를 외운다. 자, 1단계 들어가 볼게요. 자, conversation 한 문장씩 끊어보세요. 끊어서 해석이 툭툭툭 되는지, 이해가 되는지 봐주셔요. 자, 해석이 된다. 넘어가세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왔잖아요. 다시 반복을 해주셔요. 5번 반복해도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이제 스크립트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스크립트를 확인하는데 첫 번째는 절로 끊어서 따라 읽으시는 거예요. 보면서 읽는 거예요. 자, 끊고 읽고 보시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자, 왜 보면서 끊고 읽는 거를 제가 시키느냐. 자, 이것의 목표가 뭐냐면 연음하고 속도에 적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시키는 거랍니다. 자, 끊고 따라 읽으세요. 목표 지점은 무엇이다? 성우의 속도예요. 성우의 속도랑 똑같이 따라 읽을 수 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절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속도가 똑같지 않아. 그럼 다시 반복해서 따라 읽어주세요. 맥스 10번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하기 전에 이미 3번 해서 속도가 똑같아졌어. 그럼 바로 다음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주셔야 되는 것이 보지 않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끊고 따라하고 끊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끊고 따라해요. 안 보고 따라해요.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목표 지점이 무엇이다? 성우의 속도. 자, 왜 자꾸 제가 성우의 속도를 얘기를 하냐면, 자, 내가 이 문장 또는 이 절을 이 속도랑 똑같이 읽을 수 있다? 아니면 안 보고 따라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뭐랑 같은 말이에요? 요 문장은 내가 들을 수 있다. 예요. 그러니까 항상 속도가 목표 지점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셔요. 자, 다시 얘기해 봅시다. 자, 끊고 안 보고 따라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목표 지점이 속도, 그 다음에 맥스 10번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 이전에 이미 속도가 내가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시면 된답니다. 자, 3번 안 보고 따라하는 건 제가 왜 시키느냐. 자, 이것이 기본 체력을 늘리는데 굉장히 좋은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기본 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3번을 꾹 참고 하는 것이구나. 내가 기본 체력을 쌓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특히 문제가 출제가 된 부분, 답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왜 틀렸는지 체크해 주시는 게 4번입니다. 렉처 복습 방법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렉처 복습 방법. 자, 0번. 이것도 같아요. 몰랐던 단어가 수업에서 나왔잖아요. 외우세요. 단어 외우세요. 자, 그 다음 1번 갑시다. 자, 전체 렉처가 있잖아요. 전체 렉처를 쭉 한번 들으세요. 스크립트를 보지 않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그냥 쭉 듣는다. 그냥 이게 1단계예요. 수업 시간에 다룬 지문의 경우에는 이제 그쵸? 복습할 때니까 문제가 나온 부분은 좀 더 의식할 수도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1단계 다시 한번 쭉 집중해서 스크립트 없이 듣는다예요. 자, 2단계 가겠습니다. 한 문장씩 끊어가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스크립트를 보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끊고 내가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끊고 해석.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있잖아요. 저는 이 문장을 내가 내 힘으로 해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막 들은 내용이 생각나는 건지 구별이 되지 않아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판단 기준은 무엇이다? 동사의 인식. 내가 동사가 뭔지 딱딱딱 인식이 된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동사는 뭔지 모르겠지만 내용어, 즉 키워드만 듣고 해석이 쫙 펼쳐진다.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한 문장씩 끊어서 해석해본다. 자, 해석이 안 되면 5번까지 반복해서 또 들어본다. 그래도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스크립트를 펼치는 거예요. 자, 스크립트를 펼치잖아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A, B로 나눠 놓았어요. 자, 다시 해봅시다. 5번 반복해서 해석이 안 됐다. 스크립트를 폈다. 스크립트를 펼더니 A 상황. 어머, 눈으로도 해석이 안 돼. 눈으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여러분 보세요. 눈으로 읽을 수 없다? 절대 들을 수 없어요. 자, 이거는 리딩처럼 문장 구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문독해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거 주어고 이게 동사였구나. 어머, 이게 뒤에서 요거를 후치수식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눈으로 손으로 다 잘라주셔요. 그리고 문장 구조를 보고 인제 해석이 되었어 라고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스크립트 치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귀로만 들어보세요.
어머, 이해되네. 그러면 다음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사실 A 상황은 별로 나오지 않는 거가 맞아요. 왜냐면 우리 리딩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리딩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장 구조하고 리스닝에서 사용하는 문장 구조하고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리스닝 구조가 훨씬 더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A 상황보다는 B 상황이 많이 나오는 게 맞아요. 자, B 상황 가봅시다. 자, 5번 반복해도 해석이 안 됐어? 스크립트를 편다고 했잖아요. 자, 스크립트를 폈더니 어머, 눈으로는 슉 읽혔단 말이에요. 해석이 쭉 됐어요. 아까는 죽어도 귀로 안 됐는데. 이럴 때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기본 체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기본 체력이 지금 내 발목을 꽉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입으로 동시에 따라 읽으세요. 스크립트를 보면서 동시에 시작 해서 성우랑 나랑 한 몸이 돼서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보고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내가 속도를 조금 쫓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면 다시 스크립트 치우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아, 되네. 그럼 다음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B 상황에서 여러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실 거냐면 아니 속도가 너무 빨라갖고요. 아니 연음이 너무 강해갖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 속도 연음을 지배하는 자가 무엇이다? 기본 체력이에요. 기본 체력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주범은 기본 체력이에요. 자, 3단계 봐봅시다. 자, 한 문장씩 다 끊어서 우리가 해석하고 안 되면 다시 스크립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자, 3단계는 다시 처음부터 렉처를 들으면서 노트 테이킹을 해보시는 거예요. 스크립트 치우고, 자, 노트 테이킹 해보시는 거예요. 이미 해석도 했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중요한 정보가 나온다, 무엇을 적어야 한다라는 걸 이미 내가 습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노트 테이킹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훨씬 더 짜임새 있고 간결한 노트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연습이 돼요. 여러분 노트 테이킹 연습은 딱 여기서만 한번 하시는 걸로 끝내시면 됩니다. 노트 테이킹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단계 가볼게요. 특히 문제가 출제된 부분을 확인하고 문제 유형하고 즉 출제 포인트를 적용해 본 다음에 답을 확인해 보세요. 왜 틀렸는지 확인한 다음에 똑같은 실수, 똑같이 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5번에도 별표 딱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전체 렉처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때 목표 지점이 뭐냐면 해석도 돼야 되고요. 시그널, 즉 출제 포인트 적용도 돼야 되는 거예요. 스크립트를 보지 않고 딱 집중해서 들으면서 주제다. 이유다. 단어 강조다. 부사물이 강조다. 이게 감지가 돼야 되고요. 이게 느껴져야 되고요. 해석도 툭툭툭툭 귀에 들어올 정도까지가 되어야 해요. 안 돼. 그럼 다시 정지하세요. 2단계가 지금 약간 그죠? 조금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타이트하게 진행되지 않고 넘어간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스크립트 확인하셔도 돼요. 자, 5단계는 전체를 쭉 들으면서 정리하는 단계예요. 최소 3번 반복해야 해요. 그래야 질적인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5번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를 반복하라는 게 아니라 5단계를 3번 하시라는 거예요. 1, 2, 3, 4, 5, 5, 5. 그래야 확실하게 복습의 질을 올릴 수 있어요. 점수는 여기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점수대별 복습 방법을 조절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 점수 때는 제가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수업을 하거든요. 자, 20점 미만인 분들, 그리고 21점에서 26점인 분들, 그 다음에 27점 이상인 분들,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눠서 설명은 해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양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양치기는 나쁜 거예요.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틀린 문제만 골라가지고 정복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엄청난 오해하고 계신 거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어요, 여러분. 자, 질적인 복습을 해야 점수가 올라요. 많은 문제를 풀고 틀린 부분만 찾아보잖아요. 훨씬 쉬워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저를 훨씬 더 좋아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점수는 오르지 않잖아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점수가 오르도록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양치기는 나빠요. 질적인 복습 한 개라도 더 하는 거가 여러분한테 훨씬 더 지름길이라는 거, 점수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질적인 복습이 고득점을 만듭니다. 자, 점수대별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20점 미만이다. 지금 나 아직 리스닝 20점 못 맞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 다른 거 다 버리세요.
하루에 컨버나 렉처 한 개만 복습하겠어. 이렇게 목표를 삼으시면 돼요. 컨버세이션 복습하는데 최소 30분은 투자해야 한다라고. 사실 30분이 더 걸리실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하면 최소 30분. 그 다음 렉처 한 개 제가 알려드린 대로 풀로 복습을 하세요.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자, 이 20점 미만 점수잖아요. 그러면 풀 렉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렉처 한 개 복습 다 하시면 거의 1시간 20분이 걸려요. 그러면 1시간 50분, 벌써 2시간 다 채운 거예요. 제가 하루에 2시간 리스닝 공부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본 체력을 쌓고 있는 것이고 툭툭툭툭툭 만들어서 점수 나올 거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요것만 해도 돼요. 요것만 하고 나머지 여러 개 시간이 있다. 그러면 단어 외우세요. 초록이 외우세요. 그렇게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이것만 하세요. 여러분 제 수업 들었던 분들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분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분들 몇 분 계실 거 아니에요. 한 여학생이 개강날 저한테 오셔서 막 우셨어요. 선생님 저 6개월 했는데 리스닝 점수 20점 안 돼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줄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컨버 하나 렉처 한 개만 해 이랬어요. 뭐든지 하실 수 있다고 그분이 그랬거든요. 4주차가 됐을 때는 렉처 한 개가 있으면 6문제잖아요. 6문제 막 다 맞는 날 오고 막 그랬어요. 충분히 한 달 안에도 사실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다만 양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한다는 거. 시험이 코앞인데 그래도 많은 문제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질적인 복습하셔야 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1점에서 26점인 그룹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수업하면서 가장 힘들다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제가 불러볼게요.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이 학생들을 봤을 때 가장 힘들다 하는 점수대가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20점대 중반이에요. 이제 왜 그러냐면 20점대 중반이 특히 공부를 해서 20점대 중반까지 성적을 올리시는 분들은 아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구만.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문제량을 좀 많이 늘려서 좀 풀어보고 틀린 부분만 좀 봐야 되겠군.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해지는 점수대거든요. 그게 가장 큰 실수가 돼요. 여러분 기본 체력 훈련 하셔야 돼요. 기본 체력은 특히나 컨버세이션 가지고 해야 하는 거가 더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컨버세이션 복습 최소 20분은 채워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요 컨버세이션 이제 거의 안 틀려요. 다 맞아 알아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렉처에서 힘을 받고 올라 쓰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컨버세이션 한 개 하고요. 렉처 한 개 하세요. 그 다음 나머지 머티리얼이 있다. 나머지 렉처가 있다 그러면 확장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확장형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제가 알려드린 복습 방법 말고요.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자, 틀린 문제를 보고 틀린 부분의 답을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만 딱딱딱 다시 기울여 들어보고 이해가 된다. 왜 틀렸는지 알겠어. 확인하는 정도까지만 해주는 거를 제가 확장형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컨버세이션 한 개 하시고요. 렉처 한 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복습하세요. 20분이죠? 요 점수대, 이 두 번째 그룹의 점수대에서 렉처 한 개 복습을 하면 50분 정도가 걸릴 거예요. 1시간 10분 지났잖아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서는 확장형으로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룹 가볼게요. 27점 이상. 자, 컨버세이션은 틀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만 하나씩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자, 렉처 한 개 복습하세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렉처 한 개 복습하시면 돼요. 이러면 이 점수대에서는 렉처 한 개 복습하실 때 30분 정도밖에 안 걸릴 수 있어요. 많이 걸려야 35분, 40분까지 넘어갈 때가 가끔 나오고요. 주로 30분이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루에 30분만 제발 투자해 주세요. 점수 올려드릴게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요 점수대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복습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그냥 확장형으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좀 들리니까 다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틀린 부분 확인하고 이랬네 이거겠군 넘어가요 여러분. 이러면 절대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혹시 이런 분 계시는지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 저는 27점 이상으로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시험 되게 여러 번 봤는데 계속 27점이에요 하시는 분들 자 질적인 복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며칠만 하잖아요. 진짜예요. 며칠만 하잖아요. 점수 30점 딱 만들 수 있어요. 자, 가끔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애원한다 그래요. 내가 베깅하는 거야. 제발 하루에 한 개 렉처 30분만 해봐. 며칠 뒤에 30점 나온다니까? 자, 이렇게 얘기해요. 기억해 주세요. 렉처 한 개는 제가 알려드린 복습 방법을 복습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확장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10번 오답 노트예요, 여러분. 저는 오답 노트를 만들지 말라고 해요.
리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오답 노트를 만들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리스닝 같은 경우는 제가 오답 노트를 만들지 말라고 추천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교재를 오답 노트로 사용하세요. 각각 문제 옆에다가 틀린 이유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답 노트예요, 여러분. 자, 따로 노트북을 하나 만들어서 공책을 만들어서 틀린 부분 다 적고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 이거 시간 낭비라고 해요. 그냥 교재를 오답 노트랑 같이 쓰는 것이야 라고 생각해 주셔요, 여러분. 문제 옆에 어떤 출제 포인트다 적으시고 그 밑에 빨간 펜으로 틀린 이유를 적어주세요, 여러분. 자, 문제 제가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이 따로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여러분. 틀린 문제 유형은 다 달라요, 여러분. 그냥 틀린 이유가 같을 뿐이에요. 틀린 이유를 수집해서 그 부분을 공략해서 점수를 올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틀린 이유 적어주시는 거예요. 틀린 이유는 제가 총 6개로 분석해 드려요. 자, 틀린 이유 첫 번째, 못 들었다. 이 못 들었다는 것은 소리를 못 들었다는 게 아니라 답 나오는 부분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 알아듣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째, 못 들었어요. 자, 못 들어서 틀렸다. 네, 오답 노트 만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틀린 이유 제가 빨간 펜으로 적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빨간색으로 못 들었어, 유유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못 들었어. 못 들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직 내가 이 문제까지 마칠 기본 체력이 안 쌓여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기본 체력이 부족한 게 원인이에요. 자, 두 번째 틀린 이유는요. 출제 포인트를 적용하지 못했다. 어머, 이거가 시그널이라는 거를 내가 감지하지 못했어. 자, 출제 포인트 시그널을 숙지하지 않은 거예요. 외워주세요. 자, 3번. 들은 내용이 나 이 부분 분명히 들었어. 근데 이게 이 선택지에 이 단어로 패러프레이징 된 거가 난 이거 이해 안 됐어. 알아보지 못했어. 즉, 패러프레이징 된 걸 알아보지 못했다가 세 번째 틀린 이유가 돼요. 이런 경우는 왜 생기는 거예요? 단어예요. 단어가 원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단어에서 조금 힘이 빠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단어에 조금 힘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틀린 이유 볼게요. 문제 또는 선택지의 해석을 잘못했어. 어머, 나 해석 잘못했잖아. 그럼 이런 건 또 왜 일어나는 거예요? 리딩 실력이 아직 탄탄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딩 공부 시간을 늘려주시는 것이 저 방법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오답 유형을 적용하지 못했어. 오답 유형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걸 숙지하지 않아서 어머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 글자 들어간 거는 추론 문제에서 고르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고르고야 말았어. 이렇게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답 유형 외우세요. 자, 6번 단순 실수야. 난 그때 정신이 어디 가 있었나 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 단순 실수가 6번 틀린 이유가 되겠어요. 자, 이 6개 중에 빨간색으로 계속 체크를 하세요. 왜 틀리게 되었는지가 한눈에 보일 거예요. 그걸 공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마지막에 더 보완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답 노트는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자, 여러분. 새로 바뀐 뉴토플의 리스닝 섹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리스닝 시험은 변경되지 않았어요. 문제 유형 똑같고요. 접근 방법 똑같아요. 공부 방법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훨씬 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부담이 줄어들었구나. 좋은 소식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my best scores 해서 내가 4가지 섹션에서 가장 잘 나온 점수를 합산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나한테 굉장히 가벼워진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남은 시간 정리 잘 하시고요. 동요 없이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꼭 목표하는 점수 만들어서 여러분 목표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